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통해 어제 구자열 전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을 원주시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57.1%를 얻은 구자열 후보는 38.7%를 기록한 최혁진 후보와 10.53%를 기록한 신재섭 후보를 따돌리고 원주시장 선거 레이스를 펼치게 됐는데요.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후보로 확정된 구자열 후보를 모시고 어떤 가치를 갖고 원주시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오늘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그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이렇게 항상 소개를 하고 그렇게 뵙다가 이제는 원주시장 후보로 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후보님 이렇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후보가 됐으니까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고요. 네네. 좀 어색하긴 했지만 벌써 제가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가 한 달이 지금 넘었습니다. 물론 대선 기간이라는 게 좀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선거운동을 못한 그런 점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아주 임팩트 있게 짜임새 있게 더 힘들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비서실장을 하면서는 제가 약 3년 동안 정무특보 1년, 비서실장 2년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그때도 사실은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못 잤습니다. 네, 그때도 그 비서실 업무라는 게 원래 경무에 또 워낙 그 다양하고 그렇죠. 뭐 상당히 유동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요즘도 잠을 못 주무세요. 네, 좀 보시다시피 제가 아주 홀쭉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비서실장 때와 지금의 일은 뭐 이렇게 같이 간단히 비교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의 과중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또 우리도 시민들을 또 만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아까 임팩트 있게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좀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한 말씀 공식적으로 해주시죠. 네, 우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자열입니다. 제가 지난 2010년도에 우리 원주 시민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지난 4년 전이죠. 2018년도에 도의원 3선을 할 것인지 원주시장을 출마할 것인지를 고민을 했는데 정말 한 6개월 잠도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원주시장 도전을 선택을 했고요. 그 결과 낙선을 했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지난 3년간 강원도에서 정무특보와 비서실장으로 행정 경험을 충분히 쌓아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나름 제가 꽤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이 도의 핵심에서 행정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많이 부족한 게 많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부족한 것을 차곡차곡 메워서 다시 원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원주 시민들과 함께 지금보다 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좀 지켜봐 주시면 지금보다 좀 더 활기찬 도시 원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시민 여러분께 또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시장이 되고자 지금 나오셨는데 시장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질을 쌓아왔다 이렇게 좀 우리 시민 여러분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과거에 전 경험의 가치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정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자리죠. 원주 시민 25개 읍면동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우리 또 도정에 반영을 시키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대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정의 핵심이라는 것이 예산과 정책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밤잠을 설정하면서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시장을 왜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네네. 아,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네. 과연 저 옷이 저한테 맞는 옷인지, 크지는 않은지, 혹시 무겁지는 않은지, 이런 고민을 늘 아침 저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 시장이 되기 위한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전국에 226개 기초 지방 정부가 있는데 이 지방 정부의 장들께서 지금 관치 시대를 못 벗어나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는 제가 지난 15년 정도, 과거 15년 정도를 지방자치, 지방분산, 분권 이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연구하고 전국에 설파하고 이런 일을 좀 해왔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치 시대를 못 벗어나는 이런 행위, 네.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젠 주민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는 이런 시정을 펼쳐보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지방자치 제도가 잘 정착된 도시, 롤모델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제가 첫 번째 목표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원주는 도내에서 이 경제 규모가 가장 활발하게 성장 속도를 내는 도시입니다. 네. 뭐 일부에서는 도청 이전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네. 저는 그런 그 비생산적인 이야기보다 원주를 어떠한 경제 도시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원주는 두 가지 이 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죠. 의료기기 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 요즘에는 이제 원창무 시장님께서 관광 분야에 대거 네. 집중 투자를 하셔가지고 관광 쪽에도 네. 희망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 축을 어떻게 지금 4차 산업을 넘어서 디지털 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디지털을 입혀볼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좀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 산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판단했고요. 네. 자동차 부품도 그렇게 가면 됩니다. 관광 산업도 충분히 디지털 혁명에 맞는 그런 관광 산업을 만들어낸다고 보면 저는 제가 이런 적어도 세 가지 원주의 주축 산업을 꼭 성장시켜서 네.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그런 세 가지 강점 있는 도시를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게 제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원주시장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원주시장에 도전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러면 지금 바라보시는 여러 현안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현안들 어떤 것들을 좀 주요하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에 비서실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도내 18개 시군에 있는 시장 군수님들이 하는 일들을 좀 봤는데 네.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좀 조심스러워서 이런 제언을 한다든지 하는 점에 있어서 좀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네.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중앙시장 화재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3년 전에 그렇죠. 화재가 났는데 났었죠. 지금 네. 아직까지도 이제 방치가 되고 있죠. 이런 문제. 그리고 인근 횡성 지역이 있는데 횡성과 지금 물 문제 가지고 계속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 제가 봐선 손가락 꼽는 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네. 그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네. 중앙시장 문제는 제가 출마 선언이나 지난 우리 후보자 토론 민주당 내 후보자 토론에서도 밝혔듯이 그 2층 중앙시장 나동입니다. 네. 2층을 원주시에서 해야 된다 네. 하는 게 제 이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중앙시장 나동이나 모든 것이 이제 그쪽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어렵습니다. 네. 우리 원창묵 전 시장님이나 우리 이광재 송기현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그 법률
로 인해서 그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재정 투입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네. 지방 정부에서. 네. 이 재정 투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층을 매입을 해서 원주시가 리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입주시키겠다. 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마케팅을 포함합니다. 모든 원스톱 시스템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요즘에 청년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네. 청년들이 또 문화활동이나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물론 이런 것은 향후에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취임 즉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해 나갈 생각인데 기초적인 생각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횡성 물 문제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원주시와 횡성군의 이 물 문제 예를 들어서 2050년, 2100년에 물 문제 예측 수요량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봐서는 원주와 횡성은 상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주는 일자리를 얻고 횡성은 세수를 얻으면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상수원 장양리 취수원 상수원 보호구역을 축소시키거나 해제시킬 경우에 횡성 묵계리 일대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겠죠. 네. 그럼 이쪽에 공장이 들어오든 식당이 들어오든 근린생활이 들어오든 이쪽으로 들어오는 일자리는 거의 70% 이상이 원주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현재 횡성으로 출퇴근하고 계시는 이 노동자들 네. 70%가 원주 분들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이어질 거라고 봤을 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주는 일자리, 횡성은 세수 중대를 일으키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겠다. 다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월에 강원도 횡성군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공동 발주한 용역이 네. 발표가 됩니다. 네. 그 용역을 토대로 한번 촘촘하게 점검을 할 거고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말씀드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까지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우리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원주시의 복지 행정에 대한 좀 질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형 완전 통합 돌봄 시스템 뭐 이런 네. 걸 또 구축을 하시겠다. 뭐 그리고 또 기업 도시의 종합병원을 또 유치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많이 네. 내셨는데 후보님의 생각을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유아라든지 네. 초등학생들 5시 이후에 방과 후에 사실 부모님들이 이 어린이들을 다시 찾으러 가는 이런 네. 문제. 네. 그래서 이 돌봄 문제가 사실 이제 심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저출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봤을 때,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와 연결된다고 봤을 때, 이 돌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뭐 여야 후보 가릴 거 없이 네. 뭐 통합 돌봄 문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일단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아마도 현재 돌봄 체제를 조금 손볼 것 같아요. 조금 보완해 나갈 것 같은데 그 로드맵이 아직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그 로드맵 플러스 원주형 통합 돌봄 체제라는 게 그 갭을 좀 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네. 지금 5시에서 현재까지 예를 들면 네. 5시 이후에 초등 돌봄이 끝난다고 하면 네. 원주는 9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시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돌봄사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테고 네. 또 우리 어린아이를 둔 이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산업전선에서 네. 조금 일을 더.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선순환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통합 돌봄형 원주를 만들겠다. 여기에 영유아 초등 그리고 어르신까지 네. 아주 총망라한 그런 체계를 제가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적인 문제인데 사실 저희 어머님도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님도 이제 치매를 좀 앓으셨죠. 앓으셔가지고 네. 한 5년 정도 이제 병상에 계셨습니다. 사실 그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셨다고 하면 뭐 저나 저희 집사람은 누군가 한 명은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겠죠. 이제는 국가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책임져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책임 못 지면 원주시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촘촘하고 구체적인 통합 돌봄 시스템을 제가 구축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고,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종합병원 네, 유치. 기업도시 네. 유치는 지금 여기 뭐 인근의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제 상급병원이죠. 네. 여기도 있고 뭐 원주 의료원이라든지 뭐 이런 병원들이 좀 있는데 사실 기업도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젊은 층의 그 입주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조금 큰 사고라든지 좀 중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시려면 이제 시내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 거리가 꽤 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택시비로 따져도 뭐 한 15,000원, 2만 원 이상 되는 이런 짧은 거리가 거리는 좀 아닌데 있죠. 네. 이쪽에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연세대학교하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곧 머지않은 시간에 그 발표가 있을 걸로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리면 지금 반려동물인들이죠. 네. 반려동물 가족들이 상당히 좀 많이 네. 수위가 늘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원주천을 한번 걸을 기회가 있었는데 10분 중에 3분은 다 애완견하고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반려동물과 함께.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이 없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약에도 발표를 했는데 원주에 4개 권역으로 반곡동 네. 그리고 기업도시 네. 그리고 태장동 그리고 무실동. 무실동 네. 이쪽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는 가족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이제 무슨 그 동물의 개념이 아니라 가족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시에서도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 장소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목표를 삼은 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장 취임 즉시 이것도 바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는 복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도 소외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좀 더 촘촘히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 오늘 하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제가 4년 전에 원주시장 출마해서 낙선을 하고 나서 도지사 정무특보 시절이었습니다. 횡성 군민들 앞에서 지방분권 토크 콘서트를 하는 자리에서 한림대 안동규 부총장님께서 저한테 아주 짓궂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특보님은 왜 시장 나갔고 왜 떨어졌습니까? 라는 이런 아주 짓궂은 질문을 하셨는데 날카로운 질문이었네요. 네. 네. 제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나갔는데 역부족이었고 그런데 떨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도정에서 핵심에서 행정을 약간 경험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의원 경력 8년 가지고 이 일천한 경력으로 원주시장이 됐더라면 아마 원주시는 답보 정도 수준까지 갔을 것이다. 왜? 제가 그 행정을 익히느냐고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1년 정도의 시간이 소비되는 것은 결국 그 피해는 원주 시민들께서 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잘 떨어졌다고 봅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이제 강원도정에서 비서실장으로 마치고 왔습니다. 비서실장 자리는 강원도의 지사님을 보좌하면서 총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정책도 만들어 봐야 되고 예산도 만들어 봐야 되고 조직 관리도 해야 되고 18개 시군과 얽혀 있는 다양한 기능도 조정을 해야 되고 중앙부처에 있는 국비도 확보해야 되는 이런 팔방미인을 요구하는
예, 이런 참 어려운 자리를 제가 만 2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잘 배웠습니다. 최문선 지사님께서 제가 퇴임하는 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실장님, 이제 18개 시장 군수님들이 잘 보이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입니다. 우리 18개 시장 군수님들은 정치인 출신도 있고요. 관료 출신도 있고 중앙부처 출신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각각의 경력이 화려한 분들인데 그 도시가 쇠퇴하는지 퇴보하는지 발전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제가 잘 보고 왔습니다. 발전하는 모델 제가 꼭 뽑아서 우리 원주의 그 모델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험과 그리고 늘 제가 강조해온 겸손과 신뢰, 청렴의 리더십으로 우리 원주 시민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면서 추천하는 곡을 한 곡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어떤 곡을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 가사를 악보를 보지 않고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딱 두 곡인데요. 아, 네네. 그 최헌의 오동립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기타도 치면서 네. 가끔씩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제가 노래도 곧잘 합니다. 오늘 한번 들어볼 수 네, 그래서 근데 시간 관계상 네, 그래서 추천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이문세의 버전으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다음에는 직접 하시는 걸로 하고 네. 자, 그러면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 후보와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